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서울 잠실 아파트의 대표로 불리는 엘리트 가격이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으며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잠실주공 5단지도 실거래가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를 보여주듯 송파구 집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송파구의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4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한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는 3만 명이 넘는 수요자가 몰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일 정비계획안 심의에 통과하면서 재건축 호재가 찾아온 음마아파트는 찔러보기식 매수 문의만 찾아오고 매수세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서울 잠실 대장주인 엘리트 가격이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20억 원 아래로 내려왔지만 하락세가 멈추질 않는 모양새입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8%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0.34%, 서울은 0.28% 떨어졌고 인천과 경기도 역시 각각 0.48%, 0.35% 하락했습니다.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며 급매물 가격이 시세로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8일 20억 3천만 원에 손바뀜됐습니다. 지난 4월만 하더라도 26억 5천만 원의 신고가를 썼는데 6개월 만에 6억 2천만 원 급락했습니다. 시장 호가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형성됐습니다. 이 단지 같은 면적 저층의 경우 최근 거래가보다 약 1억 원 저렴한 19억 4천만 원부터 매도 호가가 형성됐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매수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금리가 계속 오르니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퍼져 매물이 나가질 않는다 라며 급매물도 쌓는 상황이라 호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근 잠실헬스와 트리지움도 최근 손바뀜된 급매물보다 낮은 가격의 호가가 형성되는 모양새입니다. 잠실헬스는 지난 7일 전용 84제곱미터가 19억 5천만 원에 팔리며 20억 원 선이 무너졌는데 현재 호가는 19억 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트리지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8월 20억 8천만 원에 매매됐는데 현재는 18억 원에 나온 매물도 적지 않습니다. 2호선 잠실역 초역세권 아파트이자 올해 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잠실주공 5단지도 실거래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용 81제곱미터는 최근 24억 4,1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해 9월 29억 5천만 원에서 5억여 원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신천초 이전 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학교를 현 위치에 두고 재건축할 경우 그 주변은 일조권으로 인해 저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 배치나 건폐율에 좋지 않다는 게 조합 측 설명입니다. 다음 달 조합장이 정비계획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A공인 관계자는 경기 사이클 속에 아무리 재건축 호재여도 금리 인상 여파를 이길 순 없다 라며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앞으로 매매 가격이 얼마나 더 하락할지 지켜볼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를 보여주듯 송파구 집값은 지난주 0.43% 떨어지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도봉구가 창방학동 구축 위주로 0.40% 하락해 뒤를 이었고 성북 -0.38%, 노원 -0.36%, 은평 강동 -0.35%, 강서 -0.31%, 금천 -0.30% 등도 서울 평균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인천 -0.48%는 연수구가 송도 옥년 동춘동 위주로 0.62% 내렸고 서구도 가정신현 청라동이 신규 입주 물량 영향에 0.59% 떨어졌습니다. 경기 -0.35%는 성남 중원구가 매물 적체 우려가 높아진 금광중앙동 위주로 0.6% 하락했고 화성시도 동탄신도시 위주로 0.59% 빠졌습니다. 수원 영통구도 하 영통동 주요 단지 위주로 집값이 0.57% 내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당분간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아파트 가격 추가 하락 예상이 지배적이라며 매수 문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급매물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성사돼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3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은 0.44%, 서울은 0.32% 내렸고 인천과 경기도 각각 0.54%, 0.48%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북구가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0.52% 내려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송파구와 성북구가 0.5% 하락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동구와 은평구 전셋값도 각각 0.47%, 0.42%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신규 및 갱신계약 시 반전세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라며 이에 따라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매물 적체가 심화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26일 찾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지난 20일 정비계획안 심의에 통과하면서 단지 정문을 비롯해 곳곳에는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호재로 찾아온 매수세는 그리 길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처음 이틀 사흘은 반짝했는데 이젠 좀 조용하다 라고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A공인 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저희도 거래가 좀 많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은마 하나만 호재가 난다고 수요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이 팔리거나 전세를 놓을 수 있어야 그 돈을 보태서 매매에 나설 텐데 라고 전했습니다. 이전보다 반짝 많이 왔다던 매수 문의도 찔러보기식이 대부분이었다는 반응입니다. 인근 비공인 관계자는 앞으로 얼마나 걸리겠냐, 어떻게 된 거냐 같은 문의만 있지 진짜 매수하려고 들어오는 문의는 별로 없다 라고 했습니다. 시공인 대표는 매수인들도 앞으로 은마 아파트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아는지 이전과 비교에 큰 차이가 없다 라며 관심을 보이는 매수자가 보이긴 하지만 막상 와보면 가격이 생각보다 떨어지진 않았다며 눈치만 보는 경우도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도인들은 기대감과 무미건조한 반응이 혼재돼 있었습니다. 비공인 관계자는 매수자들이 매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매도인이 다시 가격을 올리고 밀당을 하기도 한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 비공인 대표는 원래 매물 자체가 많지는 않았다 라며 매물 회수를 고려하는 매도자들은 거의 없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매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을 표하는 매도인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6조 2항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 후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선 조건이 더 붙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도인이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요건을 채워야 하는 등입니다. 인근 비공인 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정비계획안 심의에 통과한 이후로 지금 못 팔면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가져가야 하니까 걱정하는 매도인이 있다 라며 임차인과 이사 날짜 합의가 안 돼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 진척 호재에도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호가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KB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전용 면적 76제곱미터의 시세는 지난달 평균 21억 1,66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은마 아파트의 시세는 지난 7월 24억 원 이후 계속 하락세입니다. 임병철 부동산 R114 리서치 팀장은 정비계획안 심의 통과가 매도인에겐 엄청난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은 재건축 사업의 매우 초기 단계로 판단할 수 있다 라며 은마뿐만 아니라 일부 재건축 단지도 급매만 거래되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 여건을 고려해보면 매수세가 붙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송파구의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4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에는 3만 명이 넘는 수요자가 몰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송파구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결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가구 모집에 3만 1,780명이 몰렸습니다. 26일 진행한 특별공급 1가구 84제곱미터에 6명이 몰린 것을 더하면 이틀간 3만 1,786명이 신청한 셈입니다. 이 물량은 계약 취소 주택으로 무순위 청약 특성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근 송파구의 집값이 사실상 추락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청약 수요가 몰린 것은 시세 대비 4억 원가량 낮은 분양가가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공급 물량의 분양가는 8억 7,100만 원으로 3년 전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등 추가 비용을 더해도 8억 9,070만 원으로 9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반면 이 단지 같은 평형의 입주권은 지난해 11월 12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현재 호가는 최저 16억 5천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17개 동, 1945가구 대단지인 이 아파트는 올 1월 입주를 끝낸 상태입니다. 인근 단지인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과 비교해도 손익이 큽니다. 해당 단지는 동일 평형이 올 8월 14억 7,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청약 대기 수요는 물론 시세 차익을 노린 가수요까지 더해 역대급 흥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며 주변 집값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청약 시장은 분양가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달 중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과천시 가련동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역시 일반 공급 기준 8가구 모집에 8,605명이 몰려 평균 1,0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단지 역시 분양가가 2년 전 수준으로 나와 최소 6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분양가 지적이 나온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의 SK뷰는 당첨자의 60%가량이 계약을 포기한 데 이어 25일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도 508가구 중 6명만 신청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억. 월급 받아 모으려면 30년 일해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10억 정도가 적정하다. 내년에는 10억 이하로 가자. 26억이 20억 되었다고? 이게 정상이야? 더 떨어져야지. 일본처럼 5분의 1 토막되어야 젊은이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20억. 지금의 절반 돼도 아무 상관없다. 멘붕 좋아하네 오를 때는 멘붕 안 왔나 보지. 10년 전 생각하면 떨어진 것도 아니지 더 떨어져야 한다.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대로 가는 것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토막 나야 한다. 위아래 층을 공유한 곳이 너무 비싸. 턱없이 투기가 심해서 그렇다. 주거용 아파트는 실거주 이외에는 가장 종부세를 가차 없이 부과하여 라떼족이 투기붐을 꾸지 못하게 하자.
지금은 떨어지는 신용만 할 뿐이다. 조금 있으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3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을 살지 말지는 3년 뒤에 생각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에겐 비싸다는 게 함정. 고점 대비 떨어진 거 생각하지 말고 절대적인 관점에서 더 떨어져야 됨. 중요한 점은 저렇게 떨어진 가격에도 거래가 거의 없다는 거. 가격 하락은 이제 시작이다. 부동산은 계속 하락해야 한다. 투기가 아닌 생산 요소로 취급되도록 하락해야 한다. 이번 하락기는 우리가 역대로 봐도 최악의 하락기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일단 역대 최장기간 최고의 상승 후에 맞은 하락기고 금리 상승폭도 역대 최초로 크다. 거기다 전세가까지 하락하고 있고 최초로 인구까지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게 처음으로 맞물린 하락기라서 솔직히 이번 하락기는 그 폭과 깊이가 예측하기 힘들다. 27억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금액인데 상투 잡은 사람 명복을 빕니다. 고점에 팔아넘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존경스럽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